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닌데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일제히 이런 보도를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비공식적 언급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재송부 하겠다라는 걸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송부 요청을 하겠다는 것은 뭐 이게 또 청와대에서 이게 왜 강행이라는 단어를 쓰냐 이런 요 이야기도 하나 보는데 그냥 임명이다 이러는 건데 임명을 하기 위한 이제 수순인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재송부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이게 이달 말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같이 가겠다. 아, 예.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편인데 어제 좀 흘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어제 뭐 어떤 뭐 백불이나 뭐 이런 개인적이나 친분 관계에서 기자단에도 슬쩍 말 흘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동안의 흐름들이 보면 이런 흐름으로 계속되는 갑자기 강경화 임명 철회가 나오겠습니까? 뭐든지 일에 기승전결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들 뭐 어제도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외교부 장관들 10명의 뭐 지지 선언, 위안부 할머니의 지지 선언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정연설 월요일 날 앞두고 일요일 날 있었던 야당 입장에서 보면 코드 인사라고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인사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미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청와대는 그 비판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야당 쪽에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을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장관 임명이 다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직계 내각들 를 그걸 발표한다라는 건 그 다음 수순들은 이제까지 인사청문회에 걸려 있었던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거에 포석인 거죠. 흐름들 자체가. 그래서 이제 강경화 장관은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임명할 확률이 99.9999%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의 흐름대로 가면 뭐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아직 청문회 시작하지 않았지만 뭐 안경환 후보자, 조디엽 후보자, 뭐 김상곤 후보자까지 야당 입장에서 보면 공세를 펼 수 있는 후보자들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그 무엇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세 명에 대해서도 저는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정현 사무장님 최근에 신문에 컬럼 쓰신 거 보니까 이제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면서 국민만 보고 가야 된다 뭐 아주 이제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과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국민이 반대를 하느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명 철회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이 정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지. 뭐 어떤 포석 수순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물론 저는 그 부분에 뭐 식견이 그렇게 넓지는 못합니다만은 어떤 정치 분석적인 그런 경우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이것은 법에 정한 대로 순서를 밟아 나가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서 근데 그것이 국민의 뜻에 반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의사가 나타나는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명 처리를 한다면 그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가 될 텐데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건 청취자분들 뭐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시는데 좀 엇갈립니다. 사실 그 박성동님은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이번처럼 전직 외교부 장관들과 현 외교부 직원들의 지지 의사만 봐도 충분히 능력이 된다는 반증이다. 뭐 이런 의견 보내셨고요. 3200님은 아니 인사 5대 원칙 누가 얘기한 겁니까? 위반된 사람을 뽑아놓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는 또 반론 보내셨습니다. 그게 좀 짚어볼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정재 사무장님께서 이제 국민 여론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론이 높죠. 강경화 후보자 여론조사마다 약간 엇갈립니다만 한 60% 정도가 이제 찬성 비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60%는 과반 이상이라서 상당히 높은 건데, 근데 이 의미를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는 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85% 정도 나와요. 그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은 60% 정도거든요. 이걸 뭐 바로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은 한 25%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실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도 지지자의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는 약간 갸웃갸웃 우리 대통령이 이제 하는 거니까 다 이제 뜻이 있어서 하는 거고 뭐 너무 나가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지만은 강경화 후보자 자체에 대한 판단에서는 갸웃거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이유가 예컨대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있는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청와대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전직 외교부 장관들 저는 그런 건 약간 조금 이게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당 지지자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전직 외교부 장관들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적폐고 유엔 사무총장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라고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아유 강경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봐라 저 사람들도 이제 칭찬하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강경화 후보자는 아까 슈틸리케 이야기했지만은 결과로서 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임명이 된다면은. 네. 그리고 당장 이분의 결과는 무엇일 것이냐. 저 사드 쪽보다는 한일 이제 위안부 재협상. 특히 이제 이분이 인권, 여성 이런 걸 트레이드 마크로 담고 있고 또 그게 이제 뭐 좋은 의미도 있고 정치적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청문회 와중에 그 나눔의 집도 방문해가지고 할머니들로부터 이게 지원 사격 이끌어낸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야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친분인데 여성 언론인 분들께서 특히 요즘에 컬럼 많이 쓰시는데 뭐 굿세어라 강경화 이런 제목의 컬럼까지 나오더라고요. 좀 뭔가 자기 이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 언론.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뭐 자유한국당이 뭐 아주 입장이 강경하고 어제 이제 우리가 정영기 대변인 또 연결해서 얘기 나눴었는데 만약에 뭐 임명 강행할 경우에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어요. 그 자유한국당 입장 어제 나온 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선정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또 지금 3명의 그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 높은 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또 임명이 강행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청문회를 참석해야 되느냐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비리 종합 세트라고 불릴 만큼 그런 부적격 인사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는데 이 청문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 야당에 대한 협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들어보신 내용은 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또 김석기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큰 돌풍을 예고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어제 이제 한 방송사 보도를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보고서가 미채택된 상태로 올라갔던 이제 장관 후보자 간에 34명 중에 31명이 결국 임명이 됐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유시민 작가도 당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하셨었죠. 그때도 뭐 본인이 뭐 인사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요 참 어려운 문제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 인사가 옳은 거냐 탕평 인사가 옳은 거냐 네. 다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아까 이제 이정열 전 부장판사께서는 그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오히려 국민여론 얘기하셨는데 네. 대의민주주의가 옳은 거냐 국민여론을 듣고 가는 것이 옳은 거냐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드 인사 같은 경우에도 장점은 대통령이랑 이게 맞아야지 합의 맞고 생각이 맞아야지 아무리 탕평하도 나랑 생각 다른 사람은 내가 앉혔다가 삐그덕거리라고 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는 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대 세력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탕평에서 장점도 있는 것이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국민여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헌법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대의배제 민주주의를 있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여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부딪히는 시점을 제가 봤을 때는 인사청문회와 인사라고 봐요. 전형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교과서상으로 모은 것이 옳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문제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게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의 인사 그리고 강경화 장관에 대한 임명 그리고 향후 있을 것 제가 임명 계속 강행할 거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이게 제 정치적인 소신으로 옳다고 전혀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뭐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과서상으로 옳은 것과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높습니다. 견제하는 야당은
진입열렬합니다. 그러면 정부를 출범해서 어떤 형태로도 성과를 내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를 청와대에 앉혀서 문재인 대통령 참보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조언을 할 거예요. 지금 현실상. 네.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만 드렸죠. 질문 주셨던 그런 부분들 그 정권에서 임명 강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제도는 장관을 대통령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국은 최종의 권한은 대통령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강행이든 임명 네. 뭐 이거 밀어붙이기는 뭐 이게 네. 나오는 수밖에 없는 자, 거죠. 냉정하게 한번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게 2000년도인데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청문 대상자가 모두 33명이었는데 90%가 넘는 31명이 결국 임명장을 받았다는 건데요. 정권별로 보면은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3명, 이명박 정부에서 17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굉장히 논란이 됐던 윤진숙 전 해양수사부 장관 같은 경우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부적격 의견이 많았는데 또 임명이 강행되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해양 국제성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대답하시는데. 네, 그거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저기 내용 자체를 그게 몇 순위에서 몇 순위로 변동되고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준비가 안 좀 됐기 그래가지고. 때문에 지금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도 안 하시면서 아니 저희는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수단이냐 목적이냐 뭐 이런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지역구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게 청문회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상세한 정보들 이런 걸 갖고 이제 판단하시기 때문에 또 국민 의견과는 다소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 청문회에서 더 큰 문제가 됐던 거는 그거였죠. 어떠한 검증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사람이 그거보다 더한 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물을 자격이 있느냐. 네. 그다음에 질문 자체에서 근거로 제시했던 사실관계나 팩트가 실제 그것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누리꾼들이나 일반인들이 찾아서 SNS를 통해서 밝혀왔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터잡은 그런 인사청문회 또 청문 결과 채택 보고서 거부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 국민들 눈에 비칠 때는 오히려 부실한 인사청문회를 보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 여론이 그렇게 간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 사무장님 얘기하면 좀 이제 정서적으로 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윤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3명, 이명박 정부 때 17명, 박근혜 정부 때 10명. 요거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있는 게 네. 참여정부 때 장관 청문회가 실제로 진행된 거는 2006년부터예요. 임기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 임기는 2003년부터 이제 2008년 2월까지였지만 그 네. 뒤에 후반부 1년만 있었기 때문에 요 3명은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게 있는 것이고 네. 이명박 정부 때 왜 17명이냐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이게 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580만 표 차이로 이제 당선이 됐고 네. 곧바로 이제 이어진 총선에서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 뭐 압승을 거뒀었죠. 과반 이상의. 그리고 민주당이 한 80 몇 석이 됐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네.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로 지금 뭐 자유한국당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하는 거 정도였었거든요. 네. 이런 이제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꼭 점이 있는 낙마를 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이제 할 수 있는 정치적 액션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이제 이정열 전 부장판사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말씀이 맞는데 네. 지금 어쨌든 청와대하고 여당이 좀 강자인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론도 이게 도와주고 네. 하니까 이게 조금 뭐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론이 받쳐준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본인들 일부러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이게 네. 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뭐 문 대통령 폄하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85%라는 수치는 허니문에 대한 기대감이 표현되어 네. 있는 건데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는 또 청와대 이야기가 바뀔 겁니다.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국정 운영을 위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뀔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는 지금 좀 생각하실 때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청취자분들 굉장히 격하게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래 기승전결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들 뭐 어제도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외교부 장관들 10명의 뭐 지지 선언, 네. 위안부 할머니의 지지 선언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시정연설 월요일 날 앞두고 일요일 날 있었던 야당 입장에서 보면 코드 인사라고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인사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미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청와대는 그 비판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네. 야당 쪽에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을 것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장관 임명이 다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직계 내각들을 그걸 발표한다라는 건 그 다음 수순들은 이제까지 인사청문회에 걸려 있었던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거에 포석인 거죠. 네. 흐름들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강경화 장관은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임명할 확률이 99.9999%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의 흐름대로 가면 네. 뭐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아직 청문회 시작하지 않았지만 뭐 안경환 후보자, 조디업 후보자, 네. 뭐 김상곤 후보자까지 야당 입장에서 보면 공세를 펼 수 있는 후보자들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문회에서 그 무엇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세 명에 대해 다 이제 뜻이 있어서 하는 거고 뭐 뭐 너무 괜찮아 나가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지만은 강경화 후보자 자체에 대한 판단에서는 갸웃거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이유가 예컨대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있는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청와대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전직 외교부 장관들 저는 그런 건 약간 조금 이게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당 지지자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전직 외교부 장관들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적폐고 유엔 사무총장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라고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아유 강경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봐라 저 사람들도 이제 칭찬하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강경화 후보자는 아까 슈틸리케 이야기했지만은 결과로서 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임명이 된다면은. 네. 그리고 당장 이분의 결과는 무엇일 것이냐. 저 사드 쪽보다는 한일 이제 위안부 재협상. 특히 이제 이분이 인권, 여성 이런 걸 트레이드 마크로 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정현 사무장님 최근에 신문에 컬럼 쓰신 거 보니까 이제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대해서 좀 그 지적을 하시면서 국민만 보고 가야 된다 뭐 아주 이제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과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국민이 반대를 하느냐.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명 철회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이 정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지. 네. 뭐 어떤 포석 수순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물론 저는 그 부분에 뭐 식견이 그렇게 넓지는 못합니다만은 네. 어떤 정치 분석적인 그런 경우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이것은 법에 정한 대로 순서를 밟아 나가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서 근데 그것이 국민의 뜻에 반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의사가 나타나는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명 처리를 한다면 그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가 될 텐데 알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건 네. 청취자분들 뭐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시는데 좀 엇갈립니다. 사실 그 박성동님은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이번처럼 전직 외교부 장관들과 현 외교부 직원들의 지지 의사만 봐도 충분히 능력이 된다는 반증이다. 뭐 이런 의견 보내셨고요. 3200님은 아니 인사 5대 원칙 누가 얘기한 겁니까? 위반된 사람을 뽑아놓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는 또 반론 보내셨습니다. 그게 좀 짚어볼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정재 사무장님께서 이제 국민 여론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론이 높죠. 강경화 후보자 여론조사마다 약간 엇갈립니다만 한 60% 정도가 이제 찬성 비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60%는 과반 이상이 돼서 상당히 높은 건데, 근데 이 의미를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는 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85% 정도 나와요. 그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은 60% 정도거든요. 이걸 뭐 바로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은 한 25%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실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도 지지자의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는 약간 갸웃갸웃 우리 대통령이 이제 하는 거니까 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닌데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일제히 이런 보도를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비공식적 언급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재송부
하겠다라는 걸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송부 요청을 하겠다는 것은 뭐 이게 또 청와대에서 이게 왜 강행이라는 단어를 쓰냐 이런 요 이야기도 하나 강행이 보는데 아니다. 네. 그냥 임명이다 이러는 건데 임명을 하기 위한 이제 수순인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재송부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이게 이달 말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같이 가겠다. 아, 예.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편인데 어제 좀 흘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어제 뭐 어떤 뭐 백불이나 뭐 이런 개인적이나 친분 관계에서 기자단에서 슬쩍 말 흘렸다라고 볼 예.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동안의 흐름들이 보면 이런 흐름으로 계속되는 갑자기 감경화 임명 철회가 나오겠습니까? 네. 뭐든지